오늘 우리는 고대 로마 관계의 매혹적인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결혼 사업거래. 고대 로마의 매혹적인 세계에서 결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달랐다. 그 당시 결혼은 사랑이나 특별한 사람과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섭거래나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는 것과 더 같았다. 놀랍게도 로마 남편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기대되는 일이었다. 불륜은 오늘날처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다. 관계의 역학사실, 많은 남성들이 세상에서 여성과의 가벼운 관계를 맺었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동성애자, 이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라벨링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관계에서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 전형적인 남녀 관계에서 남성은 지배적인 존재로 주는 자로 여겨졌고 여성은 받는 자로 여겨졌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동성관계, 페드레스트리. 두 남성이 연관되었을 때의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 중 한 명은 받는 역할을 맡아야 했고, 로마인들은 이를 더 여성적이고 혹종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이 위치는 성인 남성에게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기도 했지만 특히 젊은 파트너가 10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잘 알려진 동성관계의 한 형태는 페드레스트리라고 불렸다. 이 설정에서 나이 많은 남성인 에라스티스는 10대 소년인 이로미노스와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나 친밀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매부실, 지도 및 사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했다. 연령 차이와 사회적 지위, 그 당시 이러한 관계에서 큰 나이 차이는 오늘날처럼 충격적이지 않았다. 특히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다. 로마의 엘리트에게는 젊은 남성이 성년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그에게 중요한 연결고리와 정치 및 영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공했다. 로마의 가장 강력한 남성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적용되었다. 황제와 그들의 관계. 로마 제국은 이상하고 실용적인 의미에서 매우 고대의 출산 조절이었다. 동성관계에서 권력이 더 많은 사람, 예를 들어 황제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이고 남성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기대되었다. 이는 그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 사회는 항상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남성들조차 이러한 기대를 지키지 않았다. 율리우스 가이사르, 복잡한 인물, 믿기 힘들겠지만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 하나인 율리우스 가이사르는 정치적 이유로 여인과 결혼했으며 그녀에게 진정한 로맨틱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들이 신체적 관계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하드리안과 그의 아내가 각자 많은 연인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하드리안은 남성들에게 대부분의 관심을 쏘았다. 극히 아름답고 지적인 10대 소년인 안치누스가 눈에 띄었다. 하드리안은 그를 사랑했다. 안치누스의 비극적 결말, 그는 안치누스가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두 사람은 제국을 함께 여행했다. 그러나 그들의 가까운 유대는 비극적으로 끝났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안치누스는 나일강에서 신비롭게도 익사했다. 안티오쿠스 황제와 그의 행동은 로마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부분의 황제들은 궁전의 노예들 중에서 연인을 선택하고 여전히 그들을 하인처럼 대했다. 네로 규범을 깨다. 그러나 네로는 매우 다른 행동을 했다. 그는 완전한 결혼식을 개최했다. 한 경우에는 그는 피타고라스라는 전 노예와 결혼했다. 그러나
네로는 신부 역할을 맡아 베이를스로 모든 것을 했다. 피타고라스가 신랑이었고 이는 네로가 황제로서 지배적인 남성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기대와 혼란을 일으켰다. 이후 네로는 또 다른 젊은 남성 노예인 스포르스와 결혼했다. 네로의 불쾌한 행동, 이번에는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는 스포르스와의 관계에서 남성적인 역할을 맡았다. 황제조차도 개인적인 욕망과 공적 기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일부 행동은 오늘날 기준으로 매우 불쾌할 것이다. 충격적인 경부 중 한에서 그는 스포르스와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남성 인물로 보이기 위해 그 소년을 거세했다. 이는 순전히 이미지와 통제위원장이란 행위였다. 치베리우스 어두운 평판 네로가 그의 연인들에게 가혹하거나 학대하는 또 다른 예가 있지만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다. 네로 황제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그가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와 근친상간을 저질렀다는 고대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역사학자 수이브니우스의 저서와 더 조심스럽게 타키투스의 저서에 주로 나타난다. 두 사람 모두 아그리피나가 네로가 황제가 된 후 그를 통제하기 위해 관계를 시작했다고 제안한다. 로마의 권력 남용 근친상관 주장은 네로의 얻은 전설의 악명 높은 부분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그것을 악의적인 날조로 간주한다. 이는 고대 로마에서 정치적 적들이 명성을 파괴하기 위해 성적 비방을 사용한 강력한 예시를 나타낸다. 그러나 네로의 행동이 극단적이었던 반면 또 다른 황제인 치레이우스는 그가 주변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더 어둡게 기억된다. 치베리우스와 그의 유산 치베리우스는 그의 연인들에 대한 권력을 남용하는 최악의 범죄자 중 하나로 종종 묘사된다. 그는 훨씬 더 어린 소년들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가졌고 그를 대하는 방식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를 로마 역사에서 가장 성적으로 부패한 황제 중 하나로 부르게 했다. 이 모든 일은 대중의 눈에서 멀리 일어났다. 치베리우스는 지중해 섬들, 특히 카프리 섬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그의 많은 구반 생애를 보냈다. 결론 권력에 얻은 면 그는 소년들을 공식적으로 하인으로 데려오게 했지만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치베리우스에 대한 일부 이야기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로마 역사학자들은 종종 그들의 주제를 더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일부라도 이는 로마 제국에서 절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안한 그림을 그린다.